네, 8시 2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안 가결률이 30% 선에 불과한 19대 국회 끝나갑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선 정말 좋은 사람들 보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좋은 법 만들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여든 야든 참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공천 잡음 참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 이곳에서 3선을 지낸 박진 전 의원, 서울시장을 한 번 지내고 한 번은 반만 지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여기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스텝이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전 의원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박찬숙 앵커 안녕하세요. 네. 박진입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종로가 거기서 3선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6대, 17대, 18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대는 출마를 안 하신 거죠? 네, 그때는 스스로 불출마를 결정해서 정치 방학을 가졌습니다. 예, 워낙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하셨던가요? 캠브리지에서 하셨던가 하여튼 네,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예, 공부를 잘하시는 걸로 너무도 알려진 분인데 그러면 종로에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은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가 고향입니다. 네. 종로 토박이고 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뿌리를 내리고 종로에 살아왔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19대 국회 참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네. 그동안에 정치 방학을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넓은 세상에 나가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나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네. 또 이런 파고를 넘으려면은 정말 뭔가 전략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네. 저는 원래 외교 안보 통일 문제가 이제 제 그러시죠. 주요 저 전문이시죠. 분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중요해지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네네. 그 나라가 제대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큰 네.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학생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곳에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이것이 그 당의 뜻, 김무성 대표의 뜻이라고 보시나요? 오세훈 전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당의 방침과 전략에 역행하는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 종로에 출마를 강행을 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지금 종로에 별다른 연고도 없고 이렇다고 네. 할 명분도 없는데 네네. 특히 제가 여기서 종로에서 3선 의원으로서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고 네. 또 여기 있는 그 야당의 정세균 의원과 네네. 상대해서 충분히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무리하게 네. 종로에 출마해서 서로 같은 당 후보들끼리 말하자면 네. 맞대결하고 이렇게 승부를 겨루게 된 거 이거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제가, 오세훈 후보와 평소에 호영호재하는 사이입니다. 네네. 예, 16대 국회에서는 강남북 정치 1번지를 대표해서 사이좋게 의정 활동을 한 적도 있고요. 네. 네. 또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제가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대책
위해서 조직 본부장을 맡아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간적인 의리 관계가 있다군요. 네네. 있거든요. 근데 뭐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고 하지만은 사람 사는데 인간적인 의리를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착잡합니다. 네. 오세훈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라는 지역을 굳이 택한 것은 현 그 정세균 현 의원하고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앞서기 때문에 정치 1번지를 내줄 수가 없어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요. 네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보면은 저나 오세훈 후보나 본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곳으로 나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본선 경쟁력이 없어서 네. 야당의 정세균 의원한테 진다면 오세훈 후보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제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그 종로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모적인 그 맞대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그 종로에서 이 분열이나 또는 소모적인 이런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생각하는 대로 차라리 강북에 있는 우리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북 벨트에 있는 지역에 나가서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네.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 종로로 오는 것은 오히려 당에 역행하는 것이고 피해를 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네. 오세훈 후보가 생각을 바꾸어서 네네. 서울의 강북 지역의 험지에 출마해서 한 석을 더 가져오든지 네. 아니면 차라리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우리 그 선거를. 민주당의 어려운 후보들을 도와서 그 활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종로를 택하고 싶은 것은 대권욕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에서 심사숙고해서 고심 끝에 판단한 권유를 뿌리치고 이렇게 무리하게 네.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역시 당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원 의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종로에서 승리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있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김재원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좋아하는 분인데 네. 공천기구 특별위원까지 역임한 분이 네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고 또 그런 그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물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자제해야죠. 네. 그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크다고 봅니다. 서울시장을 2번이나 했고 네, 뭐 두 번은 다 인지도. 마치진 못했죠.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지역에 가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네네. 오세훈 시장이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놓고 무리하게 시장직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투표를 강행을 했는데 결국 투표함 뚜껑도 열지 못하고 서울시를 통째로 뺏기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에 넘겨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의 야당의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는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과 서울 시민들에게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당의 방침과 권유를 뿌리치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네. 설득력이 없고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나 또는 뭐 지도부하고 은밀한 내락 같은 게 있어서 그쪽의 후보를 선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진 저는 않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당에서 그 나름대로 김무성 대표가 노력도 하고 조정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은 네.
종로에 관한 교통 정리에 실패한 셈이죠.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당에서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이러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박진 의원도 뭐 훌륭한 분인데 종로 아닌 다른 지역을 박 의원이 생각하신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가 저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고 정치적인 텃밭입니다. 종로에서 태어나서 종로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로 지역을 골목골목 누비면서 주민들하고 늘 어울리고 있고 애환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을 한 네.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세훈 그 후보를 만나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오세훈 그 후보의 경우는 다른 곳에도 출마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네. 왜 저의 경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그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한다, 경선한다,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그리고 여당은 풀뿌리 그 후보, 그리고 야당은 꽃꽂이 후보를 내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네, 새누리당이 이제 상향식 공천을 내세우고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정당은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따라서 그 당원들의 생각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새누리당의 경선 규칙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반 국민과 책임당원의 비율을 네. 70%하고 30% 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그 민심과 당심을 합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100% 국민 여론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그럴 만한 특정한 이유가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네. 당원 관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뭐 공석이 되고 있거나 비웃다든가. 네네. 그런 지역이죠. 근데 종로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네. 오세훈 후보는 정치 신인이 아닙니다. 네. 예, 국회의원도 했고 또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했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정한 뭐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로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 종로에서 만약에 경선에서 지신다면 뭐 죄송하지만 그다음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예, 뭐 경선에서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로 정치 1번지에서 내리 3선을 한 박진 의원 종로에 다시 출마하겠다. 오세훈 전 시장의 종로 승부는 옳지 않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